안녕하세요. 책 나르샤의 소리날개 미아입니다. 세 번째로 읽어드릴 책은 무거운 것들은 항상 아래로 향한다 입니다. 지은이는 윤태원, 발행은 2021년입니다. 책과 함께 날아오를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시작합니다. 무거운 것들은 항상 아래로 향합니다. 나 역시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곤두박질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까? 어깨가 무겁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중력은 사실 아래가 아니라 중심을 향합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게 삶의 한 방법이라니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어요. 이 글은 제주를 여행하던 한때에서부터 시작해요. 제주의 귤은 동쪽과 서쪽의 맛이 달라요. 동쪽의 귤이 상큼하고 탄탄하다면 서쪽의 귤은 더 달고 물컹하죠. 하지만 두 가지 귤을 섞어 놓고 맞춰보라 하면 난 자신이 없어요. 제주도가 아닌 강원도에서 먹는 귤 맛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몸을 두고 있을 때는 알 수 있지만 한 걸음만 물러나도 알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귤맛이나 인생 같은 그런 것들은요. 저지방 우유, 디카페인 커피, 무설탕 콜라. 원래 있던 무언가를 뺐는데 인기를 끌다니.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지금의 시대에는 뭔가를 더하기보다 하나라도 더 빼야 성공한대요. 미니멀리즘, 심플 라이프 같은 용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옛날 사람인가 봐요. 예전부터 익숙하던 우유가, 커피가, 콜라가 무언가를 하나씩 빼내고선 신제품이 되어 나오는 모습에 선뜻 손이 가질 않네요. 손에 쥔 걸 놓지 않고 꾸역꾸역 쌓고 있는 모습이라니 역시 시대를 따라가기엔 늦은 건가 싶어요. 비워야 하는데 비우지 못하는 건 게으른 걸까요? 미련한 걸까요? 생각보다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던 사람이 많지가 않네요. 저는 대부분 집에서 야식으로 간단히 배를 채우기 위해 라면을 먹거든요. 그렇기에 저와 라면을 먹는다는 것은 한밤 한 공간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리고 이 조건을 채운 사람들은 대부분 옛 애인들이고요. 저는 라면을 먹는 시간보다 라면을 사러 함께 편의점으로 가는 시간을 좋아해요. 잠옷에 대충 겉옷만 걸치고 손을 잡고 편의점으로 가서 라면을 고르는 시간이요. 그러고 보면 참 신기해요. 겹치는 라면이 없네요. 옛 애인들은 각각 너구리를, 신라면을, 진라면을, 참깨라면을 골라 담았죠. 라면 취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저라는 한 사람을 만나 주었다니 정말 신기하죠. 덕분에 제가 지금 라면을 못 고르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떠오르면 곤란하거든요. 지금은 혼자니까요. 고백하자면 저는 식도락이 뭔지 몰라요. 제게 먹는다는 건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일 뿐 그 이상의 어떤 기쁨을 느낄 수는 없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감정일까 항상 궁금해요. 맛을 음미하지 못하니 뭔가를 먹을 때마다 딴 생각에 빠지기 일쑤지요. 이 글은 그런 생각의 정리예요. 무언가를 먹다가 불현듯 생각난 것들, 혹은 불현듯 생각이 나서 무언가를 먹게 된 것들에 대한 기록이죠. 사방 모두 단단한 흙벽으로 둘러싸인 허름한 옥탑입니다. 건물 지은 이가 최소한의 양심으로 햇볕 한 줄기는 내어주었어요. 펑 뚫린 천장 위로는 세계와의 유일한 소통로가 존재했지만 그마저도 일렬 정도의 쇠창살이 검문을 하고 있네요. 앉은 자리 옆으로 작은 쥐새끼가 지지배배 지저귀고 혀를 빼문 도마뱀은 죽은 듯 박쥐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행군하는 붉은 개미 군단은 내 몸을 넘어보려 기웃거렸고요. 내 앞에는 무명 시인의 시집 한 권과 푸르틱틱한 컬러의 싸구려 볼펜, 그리고 이 노트 하나가 전부였으니 별다른 불평은 없었어요. 벽 너머로 들리는 보트 모터 소리에 맞춰 어떤 이는 젬베를 두드렸고 또 어떤 이는 줄이 2개나 없는 낡은 기타를 꺼내 들었지요. 그렇게 괴상한 동방의 노래가 시작되었죠. 평화로운 오후로구나. 옆에선 칭얼대는 당신 목소리가 살랑살랑 날 흔들고 나는 이제 이 펜을 놓고 와불처럼 자리에나 누우려고요. 이미 누워 있었지만 반대편으로 또 누워보려고요. 우리는 하나의 화롯불을 공유한 채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서로 간의 대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낯설지 않은 공간이다. 검붉은 불빛은 우리의 감정선을 녹여냈고 엿가락처럼 녹아 휜 그것은 고양이가 가지고 놀던 실타래처럼 뒤엉켰다. 멀리서 들려오는 시타르의 찢어지는 비명소리, 옆자리 푸르는 청년의 마리화나 향기, 화롯불 앞에서 죽은 시인의 시를 죽은들 읽던 그와 반쯤 상한 열대과일을 까내 맛보는 당신. 납섬도 없고 어색함도 없이 정막을 즐기는 이들이 이곳 옥탑 한켠에 존재한다. 어릴 때는 이유도 모른 채 꽤 많이 넘어졌다. 무릎은 넘어졌을 때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였는데 상처 위에는 늘상 딱딱한 피딱지가 생기기 마련이었다. 문제는 자연스레 없어지길 기다리지 못한 내가 성급하게 그 딱지를 손으로 뜯어 없애곤 했었다는 거다. 그 묘한 따가움이 찌릿찌릿 신경을 자극했지만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중독성 때문에 결국엔 모조리 쥐어뜯어야 만족할 수 있었다. 신음을 끙끙 참으며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도 끝끝내 다 쥐어뜯어야만 마음이 개운했다. 그리고 그렇게 뜯겨나간 상처 위에는 항상 보기 흉한 흉터가 자리를 잡곤 했다. 요즘 와 생각해보면 당신이 그렇다. 건드려봐야 따가울 뿐인 통증이지만 왜인지 나는 자꾸만 당신을 또 건드리게 된다. 아직 아물지 못한 상처를 성급함에 매만진다. 건드린다. 뜯어본다. 무릎 위 딱지를 뜯어내듯 마음속 당신을 뜯어낸다. 결국엔 분명 당신도 어딘가 흉터로 남고 말겠지. 우리는 서로 계절이 달라서 하나의 온도에도 오해가 피어났다. 대화를 나누는 시간보다 해명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사과의 말조차 겁이 나 쉽게 건네지 않았다. 서로가 다른 계절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행복은 의심했고 불행만 받아들였다. 하나의 시절이
짧은 입맞춤으로 끝나버렸다. 우리 사이에 작은 선을 하나 그어놓고 나의 반대편을 너의 공간이라 한다. 여기저기 치이고 넘어져 생긴 상처들을 몰래 핥아내는 그런 비밀스러운 토굴이라 한다. 부디 그 영역은 지켜달라 하길래 미련하게도 그러하겠다 약속했다. 우리 사이에 벽 하나 생긴 것 같아 서운했어도 내가 그렇다 했으니 그렇겠지 하며 삼켜냈다. 몇 번의 적신호가 깜빡일 적마다 너는 벽 안쪽으로 몸을 숨겼고 초대받지 못한 나는 내가 나올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는 것 말곤 방법이 없었다. 말라 죽을 때까지 말라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그 벽은 어찌나 거대한 태산 같던지 나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메아리조차 들리지 아니하더라. 내 방 창문은 등대입니다. 늦은 새벽에도 불빛이 환합니다. 찾아올 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입니다. 내 방에서 새어나가는 불빛을 보고 누군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내 방 창문은 등대입니다. 잠들지 못한 사람은 나 뿐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함께 했던 책은 윤태원님의 무거운 것들은 항상 아래로 향한다 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시길. 감사합니다.